안녕하세요, 신지입니다. 이번에 의뢰하신 분은 10평 투룸 옥탑에서 자취를 하시게 된 남성분이셨어요. 저는 약간 환경이 어려울수록 뭔가 헤쳐나가는, 해결해내는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비포의 모습을 보시면 기존에 갖고 계신 짐들로 배치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문을 열면 주방이고 정면에 미닫이 문으로 보이는 작은 방과 일반 방문이 있는 큰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세탁기와 계절 지난 선풍기 등 큰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현관문 옆에 따로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니즈는 옷을 넣을 수납장과 신발장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것과 바닥 장판이 워낙 눌린 자국이 많아서 가릴 수 있길 원하셨고, 기존에 쓰고 계시던 소파 베드에 교체를 원하신 정도였고, 그 외에는 모두 저에게 일임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지치지 않고 영상과 또 구매 링크를 공유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룸투어를 통한 랜선 집들이를 시작할게요. 먼저 현관 밖부터 보여드릴 건데 발판을 뒀어요. 낮은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벗으면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옆에 신발을 벗고 피해서 들어가야 된다거나 맨바닥을 밟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판을 하나 두고 신발을 옆에 벗어도 발을 디디고 들어오기가 편해집니다. 외부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청소하실 때 물티슈로 닦아주시는 작업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도 제일 잘 샀다고 할 정도로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을 들어섰을 때 정면에 바로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사실 철제 미닫이 문이 있던 장소였거든요. 이게 포근한 집의 느낌을 방해하는 요소라서 가려주고 싶었고, 옥탑이라 외풍을 조금 더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리개 커튼을 뒀습니다. 전자레인지, 밥솥, 에어프라이어를 수납하기 위해서 주방 수납장을 하나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기왕이면 키 큰 수납장을 둬서 가구로 미닫이 문의 일부분을 가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쪽으로 붙여두셨는데 여기 붙어 있으면 조금 더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트 앤 그레이를 모드로 잡아서 여기도 그레이 컬러의 가리개 커튼을 뒀고, 냉장고를 기준으로 주방 수납장과 신발장은 더 많은 수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키 큰 수납장을 뒀고, 자연스럽게 벽면에 가려줘야 될 것들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를 오픈된 제품으로 둬서 조금 덜 답답해 보이도록 했고, 외출 시 챙겨야 되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냉장고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걸 정리를 해뒀습니다. 필요하신 신발을 수납하시기도 하고 생필품 관련된 것들도 여기에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옵션으로 있던 에어컨이다 보니까 전면에 있는 하늘색이 굉장히 올드해 보이고 눈에 너무 많이 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회색깔 체크 패턴이 있는 패브릭으로 가려줬어요. 그리고 신발장과 에어컨 사이에 데드 스페이스에는 청소기를 두실 수 있게 선을 정리를 해서 자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에어컨 앞에는 이렇게 라탄 바구니, 햄퍼를 뒀고, 이 뒤쪽에도 창문이 있어요. 근데 창살이 보이는 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패브릭으로 가려드렸고, 은은하게 벽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뒀고, 잘 열 일이 없다고 하셨지만 환기를 하실 때는 걷어서 창문을 충분히 열 수 있습니다. 철문들이라서 그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레이 컬러와 화이트들이 반복되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서 있던 자리에서 반대쪽으로 왔는데 현관문을 열면 좌측으로 펼쳐지는 이쪽이 싱크대가 있는 라인이에요. 싱크대가 있는 부분은 셀프 작업을 했습니다. 이쪽에는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텀블러까지 붙여져 있는 상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 아니었어요. 여기를 공사 없이 좀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타일을 회색으로 칠해줬어요. 싱크대 상판뿐만 아니라 손잡이만 봐도 여기는 그레이 컬러가 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이 페인트 남은 걸 이 벽지까지 같이 타고 칠해드렸어요. 사실 이 폼블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싱크대와 이렇게 실리콘으로 붙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작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얘를 그대로 두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은 회색 컬러를 눌러주는, 그래서 시선에 얘가 너무 튀어 보이지 않게끔 해주는 게 방법이었습니다. 벽이 꺾여 있었거든요. 생김 자체가. 이렇게 붙이는 타일을 부착해드렸어요. 화기에 괜찮고 쉽게 닦아낼 수 있고 스크래치에 강한 제품입니다. 그 외에 싱크대에는 부착형 고리도 스텐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주방 조리기구를 걸어둘 수 있게 했고, 서랍 같은 경우도 막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트레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작업하는 날 갑자기 트레이가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배송된 상품 중에 고정용으로 함께 왔던 박스를 접어서 끝에는 손이 베이지 않도록 전기 테이프를 부착해서 그냥 간편하게 분리될 수 있게끔 활용해드렸어요. 그 외에도 주방은 제가 정리를 가이드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가이드해 드렸습니다. 미닫이 도어가 있던 공간에 TV와 소파, 베드, 식탁을 넣어 두셨었는데 더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침실 겸 드레스룸 영역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기 위해서 닫아 두실 수도 있고,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열어 두시고 가리개 커튼만으로 문의 역할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안쪽에도 가리개 커튼을 뒀어요. 이게 사용하기 불편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의 상태를 보시면 너무 가려주고 싶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지금 다 뒀는데 미닫이 문을 평소에 열어두시더라도 앞뒤로 있는 가리개 커튼 때문에 방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시는 게 불편하다 하시면 사실 평소에 바깥쪽을 쓰든 안쪽을 쓰든 하나만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행거의 화이트 커튼과 겹쳐 보이지 않도록 화이트의 체크 패턴을 택했습니다. 주름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됐고 답답한 느낌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장판에 자국이 많이 보여서 가리고 싶어 하셨거든요. 여기가 옥탑이라 천정이 높지도 않았고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서 공간이 자칫하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은 밝은 그레이 컬러의 롤카페트로 베이스를 했고 화이트 컬러를 위주로 채워드렸습니다. 커튼형 행거 옆에는 전신 거울을 둬서 바로 옷을 입고 확인하기 편하도록 했고, 이 측면에는 입었던 옷을 편하게 걸어두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가지고 계셨던 공기청정기와 에어드레서를 여백의 자리에 놓아드렸고, 얘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용품들도 이렇게 라탄 바구니에 사용하시기가 편한 위치에 정리가 됐습니다. 마주보는 자리에는 이렇게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확보해드렸어요. 서랍이 있는 제품이라 여기는 이너웨어나 양말 같은 걸 수납하실 수 있고, 그 외에 니트나 바지, 가방 이런 패션과 관련된 용품들을 정리를 하시면 이쪽과 이쪽 마주보는 자리는 비슷한 영역으로 맞춰드렸습니다. 양쪽이 옷과 관련된 가구들이라서 가구 배치만으로 이 라인의 영역까지는 드레스룸이라고 영역을 분리해 줄 수 있는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주방 쪽에 전자레인지 선반에 거울을 놓고 화장품을 쓰고 계셨더라고요. 드레스룸에 이 영역이 들어오는 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거울을 안으로 들고 들어오고 회색 라탄 바구니를 활용해서 이렇게 화장품 관련된 것들을 수납하실 수 있게 했어요. 여기 벽에는 회색 라인이 포인트가 되는 시계를 달아드렸습니다. 캔들 워머도 원하시는 향을 수시로 바꿔 쓰시면서 침실에서 주로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침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잡아드렸고, 여기는 커튼형 행거도 있고 가리개 커튼으로 미닫이 문을 가려뒀기 때문에 여기까지 커튼이 오기에는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바로 조절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손잡이는 왼쪽으로 침대 가까이 배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기존에 쓰고 계셨던 수납형 침대고, 보통 수납형 침대 하부에 이너웨어나 양말 이런 걸 수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저기 드레스룸 영역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굳이 쓰기 힘든 하부에 둘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침대에서 쓰시기 위한 것들을 넣어두실 수 있고, 서류라든지 기준품과 관련된 것 넣어두시면 손님들이 오거나 했을 때도 열어볼 일 없는 서랍이라서 편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트리스 커버와 침구 역시 그레이 컬러로 골라드렸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바닥도 진한 그레이가 아니고 화이트 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침구는 일부러 좀 짙은 컬러를 선택해드렸어요. 중간을 짙은 제품으로 눌러주고 주변이 밝아지기 때문에 더 안정감 있고 아늑한 느낌이 형성이 됩니다. 머리맡에 충전기를 타입별로 많이 두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선이 너무 많으면 선이 자는데 방해를 하기도 하고 머리 위가 산만하잖아요. LED 조명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선이 지나가는 자리가 가구에 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이 선들을 전부 다 뒤로 넘겼고, 여기에 부착형 고리를 하나 더 달아서 이 선들이 떨어지지 않고 고정될 수 있게 배치를 해드렸어요. 필요하신 타입의 선은 꺼내서 쓰실 때 충전을 올려두실 수도 있고, 또 쓰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뒤로 깔끔하게 넘겨두실 수 있게 했습니다. 작은 방을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여기 정면 벽에 가로폭으로 배치한 침대와 짙은 침구에 가로로 확장된 느낌을 이어서 가로 느낌의 패브릭 포스터를 활용을 했고,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레이 컬러의 일러스트가 담긴 포스터입니다. 옆에 보셨던 작은 방이 드레스룸의 영역과 침실 영역으로 나뉘어지는 가구 배치를 했다면, 여기 큰 방 같은 경우도 거실과 다이닝룸이 나뉘어지는 가구 배치를 해봤어요. 혼자 자취를 하고 계시지만 지인이나 가족이 왔을 때 잘 곳이 필요해서 소파 베드를 두시길 원하셨고, 기존에 쓰던 제품이 워낙 불편해서 걔는 처분을 하고 교체를 한 제품이에요. 우드 컬러의 제품들은 여기 거실 영역에 모아드렸어요. 그래도 다른 영역과 통일된 느낌을 이어가기 위해서 회색 컬러를 뒀습니다. 이 디자인이 다른 소파 베드와 달리 중앙이 접히는 소파 베드보다 등배김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푸트업 테이블을 하나 뒀어요. 혼자서 식사를 하시거나 영화를 보면서 간식을 드시고 야식을 드실 때는 편하게 쓰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이 테이블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저희 신혼집에서 쓰던 제품인데, 제가 이사를 가던 시기와 여기 홈스타일링을 하는 시기가 겹쳐서 이사를 갈 때 사실 얘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팔려고 했었는데, 혼자 자취하시는 분은 소파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외인분께 드리게 됐습니다. TV를 보면서 하시는 게임기나 노트북과 관련된 것들을 여기 정리해 두실 수 있습니다. 여기 측면에는 스탠드 조명 겸 켜탁을 둬서 리모컨 같은 걸 편하게 올려두실 수도 있고, 휴대폰 거치도 쉽고 충전도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거실에는 시폰 커튼과 암막 커튼을 이중 레일로 설치를 해드렸는데, 샌드 베이지 컬러로 제가 제일 무난하게 사용하고 있는 컬러예요. 여기도 역시 창틀의 상태가 좋지 않고 창살이 보이는 게 삭막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세워둔 이 제품이 기존에 쓰고 계셨던 거실장이었어요. 그런데 TV에 비해서 폭이 좁아서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는 배치였고, 벽면이 다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산만하게 다 너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소파와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 서랍형으로 수납이 용이한 거실장을 새로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 가로폭 역시 소파의 가로폭과 동일한 제품으로 영역을 만들어 드렸어요. 소파를 벽에 붙이지 않아서 그 옆에 스탠드와 협탁을 둘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여백이 생기잖아요. 그 여백에 기존에 쓰고 계시던 거실장을 다리를 제거를 하고 세웠더니 여기에 가지고 계셨던 운동용품 관련된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있는 수납이 됐고, 남는 여기 옆에 데드 스페이스에는 요가 매트와 폼블러를 넣어두실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하실 수 있고, 화이트 3단 선반은 주방에서 전자레인지를 놓고 쓰셨던 선반이에요. 거실장과 동일한 폭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를 했고, 화이트와 우드 중에서는 조금 더 진한 우드 컬러를 안쪽에 배치를 하면서 스탠드에 있는 협탁 우드 컬러와 마주보는 배치를 해드렸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수조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딱 들어가는 크기라서 여기에 배치를 하고 그 외에 가지고 계셨던 소품들을 정리를 하실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드렸어요. 물고기 밥이라든지 수조를 관리하기 위한 용품들은 여기 수납을 하셔서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해 드렸습니다. 여기 바닥 역시 장판에 눌린 자국이 많았기 때문에 러그를 넓게 깔아드렸고, 바닥 컬러와 비슷하지만 리빙 공간의 영역이 분리가 됩니다. 소파와 TV가 있는 거실장, 러그까지 영역이 이렇게 분리돼서 여기가 리빙 공간이었다면 이쪽 측면의 벽은 다이닝룸으로 활용되게 분리를 해드렸어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를 했는데 접어두면 훨씬 좁게 두실 수 있는 제품이지만 평소에 이걸 사용하시기 위해서 접었다 펼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여기가 공간이 여유가 있는 편이라 펼쳐두셔도 불편하지 않는 영역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반대편까지 펼쳐서 회전을 시키면 8인까지도 앉을 수 있는 접이식 테이블이긴 해요. 그 외에 접이식 의자를 제안 드렸는 게 있고요. 스툴에 디퓨저 역할을 하는 식물을 둬서 올려뒀는데 평소에 이렇게 두셨다가 식탁에 의자로 가져와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드와 잘 어울리는 포인트 컬러의 행인 포스터를 걸어드렸어요. 이렇게 옥탑방이었던 10평 투룸 자취방에 대한 룸투어는 끝이 났습니다. 기존에 활용하고 계시던 가구들을 모두 활용하면서 추가로 원하셨던 제품들을 교체를 해드렸고, 또 그 외에도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고민하면서 홈스타일링을 마쳤습니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가 정리를 해서 바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유를 제가 해드리지 않았다면 제품 정보를 문의하기 위해서 댓글들이 더 많이 달렸을 거예요. 제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더 이득인데, 정보를 얻어가심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저는 바로 공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다음 집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